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들이닥친 자연재해가 중국 전체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중국 경제의 척추가 마비되고 건물 수천 채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태풍 시즌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재난 대국 중국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무심코 밤하늘을 봤다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화 CG같이 비현실적으로 커다란 달이 하늘에 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17일,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죠.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 가까워져 평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걸 말하는 것으로, 이번 슈퍼문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찾아온 슈퍼문입니다. 마침 맑은 가을 날씨가 지속되고 있었기에 전 국민이 웅장할 정도로 아름다운 달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달 풍경이 옆 나라 중국에서는 거대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항만으로 물을 쏟아붓고, 해안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파도에 휩쓸리고, 항만 시설이 물에 침수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대피하기 급급해 수많은 중장비들이 침수되는 걸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처 장비를 버리고 도망치지 못한 포크레인 기사는 지붕 위에서 구조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높아진 파도로 방파제가 무너지며 항구에 있어야 할 배가 민가 앞까지 흘러들어오는 비현실적인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죠. 이는 중국의 한 항구 도시가 아닌 중국의 거의 모든 항구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입니다. 현재 한반도와 가까운 보하이만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연안 도시들에서 일제히 대규모 바다 홍수가 발생하며 연안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늦가을에 대규모 태풍이라도 분 건가 싶었지만 중국에서도 한동안 폭풍우는커녕 바람도 약한 잔잔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번 홍수의 원인은 밀물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해수면은 달의 인력에 의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이로 인해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이 가장 많이 들어찼을 때와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수간만의 차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항구와 해안 도시들은 이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해 지대를 높이고 방파제를 설치하기 때문에 밀물이 들어와도 시설이나 도시가 물에 잠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제히 들이닥친 밀물은 중국의 모든 방파제를 넘겨 대규모 밀물 홍수가 일어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국의 한 어민은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큰 밀물은 본 적이 없었다. 집도 차도 물건도 다 침수되어 버리게 생겼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국의 부실공사가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중국 모든 연안 지역의 방파제가 동시에 무너졌다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 넓은 중국 전 지역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에는 분명 원인이 있겠죠.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원인은 바로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달의 인력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커지고 인력이 강해질수록 조수간만의 차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슈퍼문으로 달의 인력이 최고조에 달했고, 덕분에 밀물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들이닥치며 방파제의 높이를 가뿐히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덕분에 중국의 주요 연안 도시 대부분이 침수되었고, 짠물이 땅을 오염시키면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전부 망치게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폭삭 무너지고 물에 잠긴 논에서 그물을 들고 와 고기를 잡는 농민의 모습이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항만이 물에 잠기면서 물류도 당연히 마비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배에서 쉴 틈 없이 컨테이너를 싣던 작업이 전부 멈춰버렸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내륙지방 홍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중국 어민들이 입은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갑자기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부력 변화와 정박장치의 파손으로 수많은 중국 어선들이 가라앉거나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예 육지 깊숙한 곳까지 떠내려 들어와 버린 어선들도 많죠. 덕분에 우리 바다에서 중국 불법 어선의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시의 배수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홍수가 지나간 지 며칠이 지나는데도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은 지역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가장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것은 중국 농민들입니다. 땅에 바닷물에 소금기가 스며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농사까지 망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대량의 해수가 땅으로 스며들며 집안이 물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 건축물들은 집안 보강에 그다지 공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러진 집안이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규모만 늘리는 중국의 무성의한 도시계획이 이번 사태의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인프라와 건축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 허가를 남발했고, 크기만 컸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중국의 현대 도시들의 실상입니다. 또한 이러한 밀물 홍수는 매년마다 반복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남북극의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상기후로 인해 더욱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하게 된 태풍이 밀물 타이밍과 겹치게 되면 슈퍼문이 아니더라도 밀물 홍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밀물 홍수가 역대급이었던 원인 중 하나로 중국 남부 해상에서 필리핀으로 향해 전진하고 있는 20호 태풍 짜미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태풍이 중국 인근 바다를 지나가면서 해수면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태풍의 영향권에 있던 슈퍼문으로 인한 만조와 겹치며 중국 해안 도시들을 수몰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은 동남아로 간다고 안심하고 있었던 만큼 대비할 생각도 하지 못했으니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와 안보는 해상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병자이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된 대량의 공산품을 바다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상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대량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내수 경제가 악화되면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유통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의 물품들은 대부분 해상 수출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중국 연안 지역을 덮치게 된다면 중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항구가 멈추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며 항구를 복구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중국의 조선 산업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밀물 홍수로 중국의 조선 도크가 물에 잠긴 영상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황해의 흙탕물을 머금고 불어닥친 해수가 건조되고 있던 선박을 침수시켜 작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부 조선소에서는 자재를 폐기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중국 해군에서 감추려고 하고 있으나 중국 군함을 건조하는 군용 조선소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해상 의존도가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해양 방어를 위한 비용 상승, 항구 재건 비용, 더 나아가서는 항구 이용료의 상승은 모두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